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받은 질문을 답하려고 해요.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뭐냐면, 제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신 게, 사업을 나중에 하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나중에 언젠가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 분은 언젠가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뭔가 적게 벌면서도 시간이 많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보통 많은 분들이 사업을 처음에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써놨어요. 첫 번째는 어, 사업을 정의를 할게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시죠?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죠? 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르바이트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고용이 된 거죠. 근데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것을 사업이라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실제로 영어에서도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I'm self-employed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elf-employed라는 것은 고용을 한다라는 게 employ잖아요. 근데 self-employed니까 나를 스스로 고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용하지 않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고용해서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이 됐든 고용되지 않았는데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게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에 크고 작음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뭐 만들어서 스토어팜이 팔아요. 근데 그것도 다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사업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인 분들이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나는 앞으로 사업만 하겠다라는 것은 어,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평생 동안 우리가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죠. 아무리 미니멀리즘을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요, 매달. 근데 그 돈을 버는 방식이 고용이 돼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고, 아르바이트나 회사처럼 고용이 되지 않고 버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고용이 되지 않고 버는 방식으로만 평생의 돈을 다 벌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많은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고용이 돼서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고용이 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뭐냐면 제가 고용이 되는 걸 그만둔 게 22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계속 부업을 하고 있었고 24, 5살 때부터는 더 이상 고용이 되지 않고 먹고 살고 있어요. 그치만 저의 경우에는 조금 어, 제가 워낙 자유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도 어떻게 돼도 어, 고용을 고용이 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어, 한 그 당시에 3년 정도 사업을 도전한 지 3년 정도 돼서 대충 느낌을 알고 있었고 사업으로 돈이 벌리고 있었던 상태여서 사 그때 엄청 많은 돈을 벌진 않았지만
네, 제가 따로 하고 있던 부업이나 과외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만둔 거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어, 20대 초반이라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의 사업으로만 먹고 살지 않아도 되고 좀 사업을 실행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트라이를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다른 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마인드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어쨌든 사업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고용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먼저 저는 무언가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만드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서비스가 되거나 아니면 상품이에요. 일단 서비스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게 되면 중국어를 누군가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도와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를 잘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상품을 내가 대신 뭐 골라준다거나 집을 꾸며줬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돈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게 서비스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은 상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품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를 발명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꽃다발을 만들어서 뭐 졸업식 같은 데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 친구 중에서는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냥 용돈벌이로 했던 친구가 있고, 그리고 뭐 캔들 있죠. 디퓨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캔들을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는 판매를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들어 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서비스라고 할 때도 아직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모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스터디나 모임,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영어 스터디를 하는데 내가 직접 리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영어 유료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저는 영어를 엄청 대단하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영어 스터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어 스터디에서 쓸 수 있는 교재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 스터디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8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요게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또 조금 다른 단계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전문성이나 뭔가를 잘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바로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능력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단 돈을 받을 만한 능력이다. 아니면 돈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20대 초반이고 그렇다면 더욱이 나의 기술이 없을 확률도 높아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나이가 어려도 기술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면은 돈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을 받지 말고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만들어낸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만드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그것을 잘 만들도록 해서 돈을 받아보는 것이 2단계예요.
어, 이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기에 이게 한 뭐 사람들한테 5천 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 아니면 뭐 2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가격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게 있겠지만 요거는 사실 어느 정도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지 아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3만 원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뭐 5천 원으로 했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은 또 해보면서 자꾸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만약에 근데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서비스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무런 제품도 만들 수 없고 아무런 서비스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기술이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서비스나 상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A+를 맞아라,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라, 10등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수능 잘 보면 수능 강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수능 강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능력을 키우자. 그럼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뭘 키워야 되지?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되지? 지금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찾아나가는 시간은 사실 많이 필요해요. 뭐 한 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고, 다만 내 길을 찾아나갈 때 오답노트처럼 이거를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 체크, 이거 해보고 아니면 체크,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한 개를 정해서 그게 10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좀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안녕.